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별, 섹터별 전략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오늘 베스트 30에는 52주 신고가 경신 종목이 많았는데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HD 현대인프라코어 최근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오늘 주가 강했죠. 반면 JNTC, YC캠은 오늘 급락, 대동기어는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강관주, 철강 제품들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시장 이슈들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가 시장 내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은 업종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점에서 화학 관련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천 NCC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신증설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엔틸렌 생산 그리고 프로필렌 다양한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 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다양한 지금 화학 관련주들, NCC 관련된 업종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가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정에서의 원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의 흐름 불경기 이 부분이 영향을 입어서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업황 회복이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업계에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기존의 이런 투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주요 소재 중에 하나인 이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그리고 자동차, 전자, 조선 이런 전방 산업에 필요한 원주자재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서의 대표적으로 조선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이 화학산업 쪽에서도 업황 회복과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대동기어 종목 준비해 네. 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실 한번 트럼프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했었는데 잘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는 양상으로 끝맺음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만나서 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에는 화합으로 가게 되고 종전으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좀 약소국의 서러움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미국이랑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안에서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부각받고 있는 국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업 재건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수혜가 앞으로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은 계속 불어올 것인데
원래 진작부터 이제 이 재건 그리고 종전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라갔어야 될 게 트럼프랑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마찰이 있으면서 뒤로 좀 밀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회담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재건이나 종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농업 재건 수혜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대동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국내 농기계 업계 최초로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농업 재건 수혜 종목으로서 대동기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시점이고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두 차례 정도는 급등이 나온 자리라 과연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기가 좀 적합한가? 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좀 단발성으로만 보시거나 너무 이제 고액을 투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만약에 고려하시거나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만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을 좀 살펴봤을 때도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2천억대 정도 되는데 또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크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대동기어 일단은 주의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응 전략 만나보기에 앞서서 미국에서 나온 지표 소식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오늘 미국의 2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4.1%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4.0%를 좀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이전 달의 수치에 비해서도 지금 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지표는 2월 비농업 고용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15만 1000명대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좀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는 2월 시간당 평균 소득입니다. 이는 그래도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월비 0.3%를 기록하면서 2월 시간당 평균 소득까지 총 3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실업률이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스트 30로 돌아와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하나솔루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솔루션 현재 화학주들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복 가능성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대동기어 한마디는요? 네, 종전을 타고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주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니 소액으로만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조언 드립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 기대감도 있지만 소액 접근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휴림 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로봇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반기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하반기에 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죠. 주로 강하게 나왔던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들 이 부분이 이슈몰이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들에 앞서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부분일 텐데요. 이 휴림 로봇도 이런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 제조용 로봇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들 그리고 제조용 로봇으로는 이 직각좌표라든지 공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응용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AI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좋은 흐름들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들이 관심을 좀 더 받지 못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 쪽 로봇도 분명히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춤했던 큰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던 이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순환매를 돌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들어의 행보 살펴보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 패권주의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런 관세 정책,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제조 부분 그리고 로봇 부분까지 함께 부각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불황에서 다시 바로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제조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조용 서비스형 로봇 공장이 더 돌아가기 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것이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런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불황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이런 정책적인 흐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조용 로봇이 빠른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휴림 로봇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 관련해서 전망 얘기를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소극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좀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이제 재건 관련된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건설기계 종목인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이 이제 흥행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전망 자체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제 긍정적인 전망,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현재 이제 이익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원자재 채굴 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국가들과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과 우방국들 편먹기, 편가르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싸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들 사이에서도 원자재 채굴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건설기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 이 재건 수요에 따라서 건설기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매출이랑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미 2024년도에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한번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2024년도에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2025년 이제 6년으로 또 넘어갔을 때 3천억대 영업이익이랑 이제 2천억대 순이익으로 또 금세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도 우상향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마진율까지도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현대인프라코어의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솔직히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랑 짝꿍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현대건설기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전에는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시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파동에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강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파동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 같이 짝꿍으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니까 현대건설기계랑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 유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앞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주신 대동기어와도 비교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HD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관심 갖자라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HD 현대인프라코어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네, 대동기어는 주가 부담이 있었지만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막 출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가람 대표님의 휴림 로봇 한마디는요? 네, 제조용 로봇 키워드를 기억하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공장 미세화, 대기업 투자. 이 세 가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봅니다. 손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왔습니다. 하나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군수산업이라든지 우주산업, 특히 군수산업 쪽에서도 방위산업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가장 궁금한 점, 방산주가 계속 갈 것이냐, 지금이 투자의 적기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것보다도 이런 항공기 가스터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군들, 위성 시스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볼 점은 바로 하나 시스템, 항공경 엔진이나 자주포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의 지분을 46.7% 보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매출, 앞으로의 매출 증가세,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면서 보유 지분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가에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면에서는 강하게 크게 가져갈 수는 없겠더라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섹터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다방하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국가에서 기간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한번 투자를 받았을 때 해외 투자를 했을 때 매수 이후에 유지 보수 등 추가 수출이라든지 수출 이후에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중동에서의 이슈, 그리고 이런 흑해라든지 우크라이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수출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이슈를 본다면 유럽에서의 재무장 이슈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유럽에서 재무장 이슈가 나오고 이에 대한 금액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 더 큰 금액 투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이슈 함께 보면서 충분히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이 섹터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베스트 30에 한국 항공우주도 있었거든요. 네. 혹시 둘 중에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한국 항공우주 쪽이 지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분할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로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로봇주로? 네. 네, 계속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신고가의 종목이 좋겠지만 신규 편입을 고려하신다면 로봇 쪽 기술주를 보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둘 중에서는요? 둘 중에서는 로봇주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의견이 궁금했는데 네. 우선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하나 시스템이 또 매출 부분에 있다는 점, 이런 지분 보유율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한번 체크를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세 번째 역시도 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철강주 준비해왔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이제 종목을 준비해왔고요.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건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컬러 강판 가전 시장에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발을 좀 넓혀 나갈 수 있을 만한 철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최근에 동국제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관련된 후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가스관 관련된 철강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섹터가 앞으로 부각이 될 만한 섹터라고 좀 우리가 힌트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던 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제가 3단계로 움직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반도체 움직이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중후장대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찍어준 섹터 중에서 중후장대 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안 간 게 있어요.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이제 방산으로 친다고 하면 갔는데, 사실상 이제 아직 안 간 게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 철강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포스코스틸리온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중국 양해에서 철강 생산 규모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반사 이익을 한국의 철강주들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철강사들이 이렇게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하게 또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도 같이 좀 협업을 도출해내기를 바라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다시 말해서 철강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프로젝트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앞으로도 인프라 산업이 계속 활성화될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후판 덤핑 방지 관세로 판매량과 이제 가격 상승도 철강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라든지 강건제, 건설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에서 수혜를 받게 될 텐데 지금 3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건 수요까지 오게 되면 건설, 그리고 건설 기계 이쪽 이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자동차 쪽도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 관세도 딱 자동차를 콕 집어가지고 유예를 해줬죠. 왜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예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한 7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철강 이제 실적으로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에 올라타기 시작한 시점이라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들, 특히 중후장대 산업들이 지금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니 포스코스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주 그리고 건설기계, 각종 이제 인프라, 중후장대 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아직 제대로 가지 못한 자동차, 철강, 특히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한 철강주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포스코스틸리온 통해서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한 철강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방산주는 포트에 일부러 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키워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포스코스틸리온 한마디는요? 네, 철강주에서 가스관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후판 얘기도 나오면서 조선주도 날아갔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자동차가 날아가게 되면 포스코스틸리온 차례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자는 자동차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